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집 뉴스 7 더 나은 내일 2부 시작합니다. 오늘 투표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본격 시작합니다. 네, 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마감까지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 못한 분들 계시면 8시까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8시에는 투표 종료와 함께 MBN 자체 대선 예측 조사를 발표합니다. 예, 그 승패 예측이 갈린 바로 그 순간 이 후보들 또 캠프 표정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릴 예정이니 뉴스7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출구조사와 MBN 예측조사 발표를 앞두고 각 당의 선거 상황실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캠프 상황실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안정적 지지를 국민들에게 호소하며 한 표 한 표 투표를 요청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태훈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차려진 민주당 개표 상황실입니다. 이곳 상황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취재진과 일부 당직자들만이 오가는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였는데요. 개표를 앞두고 보시는 것처럼 각종 관계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등 지도부는 잠시 후인 오후 7시 반쯤 이곳에 모여 함께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오후 8시면 투표 종료와 동시에 지상파 출구조사뿐 아니라 MBN의 예측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여론조사 공표가 가능했던 기간 내내 지지율에서 우위를 보였던 민주당 내에서는 조심스럽지만 기대감이 감지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오늘도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며 국민들을 향해 소중한 한 표를 적극 호소했습니다. 박찬대 위원장은 전 당원에게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특별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며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이 후보도 자정 전후 이곳으로 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 상황실로 이어갑니다. 막판 골든크로스 역전을 기대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기대해왔습니다. 정태진 기자, 국민의힘 상황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선거 개표 상황실이 마련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 당직자들과 취재진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본투표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겨두고 있는 만큼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문수 후보는 이곳 상황실이 아닌 서울 봉천동 자택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7시 45분쯤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들, 의원들이 이곳에 속속 모여서 출구조사 결과를 함께 지켜볼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막판 보수 결집이 이뤄지면서 역전 승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은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자 기회라며 막판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어제 전국을 종단하고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친 김문수 후보는 배우자 설란영 씨와 딸, 사위 등 가족들과 함께 괴물 총통 독재를 막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상황실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캠프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구가 있었지만 새 정치를 하겠다며 대선을 완주했습니다. 이지율 기자가 나가 있네요. 이 기자, 개혁신당 상황실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 오전 부산에서 투표 동력 캠페인을 벌인 뒤 동탄 자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출구조사 결과를 함께 보기 위해 30분 뒤인 7시 반쯤 이곳 상황실에 자리할 예정입니다. 개혁신당은 이른바 깜깜이 기간 전 공표됐던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두 자릿수 이상 득표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제3당이 단일화 요구를 거부하고 대선을 완주한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후보가 득표율 10%를 넘길 경우엔 선거 비용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훈 공보단장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열망도 정권 교체에 대한 우려도 모두 이준석이 담아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상황실에서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현재까지 투표율도 최종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예, 조금 전 저녁 7시까지의 투표율이 집계가 돼 있을 텐데요. 선관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재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권 기자, 본투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투표율 넘을 것 같습니까?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입니다. 지난 대선 최종 투표율 77.1%였죠. 이번 대선에서 80%를 넘을 수 있을지 관심사인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상황판에 투표 현황이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집계된 오후 7시 기준 최종 투표율은 77.8%입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사전투표 투표율 34.74%까지 합친 결과입니다. 오후 6시에 투표가 종료됐던 지난 대선 때와 오후 6시 기준 투표율을 한번 비교해보면 0.4%포인트 더 높고요. 시도별 투표율은 광주가 82.9%로 가장 높고 제주가 73.4%로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예, 선관위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에 오늘 이중투표 적발 사례도 있었죠. 선거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남은 절차까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투표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이곳 선관위 분위기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관련 논란에 이어 제주에서 이중투표를 시도한 선거인까지 적발된 만큼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시간 뒤에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함은 경찰 호송 아래 전국 254개 개표소로 이송되고요. 개표는 오후 8시 30분쯤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7만여 명의 선관위 인력이 개표에 투입되고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는 개표 사무원이 한 장씩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개표 결과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되는데요. 최대 관심사인 당선인 윤곽, 이르면 자정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서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예, 저녁 7시 기준 투표율 77.8%. 벌써 지난 대선의 전국 투표율을 넘어선 모습이죠. 그만큼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대선 후보들 오늘 투표 당일 뭘 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12시 공식 선거운동은 종료가 됐지만 이 SNS나 문자를 통한 온라인 선거운동은 가능한데요. 투표 당일 후보들의 메시지 김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SNS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투표 시작 시간인 6시가 되자마자 스마트폰 모닝콜 영상을 올리며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찍 일어나서 1투표, 투표하러 갑시다. 투표는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불법 계엄과 내란을 몰아낸 손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적었습니다. 여의도와 관련된 글에서는 우리 내일 이 시간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합시다라는 글로 마무리됐는데 내일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될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SNS를 통해 미공개 TV 광고를 올려 삼권 분립을 지켜달라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괴물 총통 독재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며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별다른 영상 메시지 없이 SNS에 투표 권유 이미지를 올려 이를 게시하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전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오늘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투표를 통해 완성된다며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독려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예,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입니다. 그동안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던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본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내용은 이혁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1대 대선 투표소가 마련된 한 초등학교의 모습을 보입니다. 남색 정장을 입은 윤 전 대통령은 투표소에 들어서며 한 아이의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흰색 정장 차림의 김건희 여사는 한남동 관저 퇴거 이후 53일 만에 공개 행보입니다. 투표 직전 윤 전 대통령은 동네 주민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우리 대통령 하시던 분이 악수나 벌려요.
저도 상품이 삽니다. 투표를 마친 두 사람에게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혼자 조사 언제 받으실 겁니까? 지난달 21일 윤 전 대통령은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영화를 관람한 바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담을 넘어 국회 본청으로 향했던 우원식 국회의장도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혼란을 딛고 보다 번영된 국민들의 뜻이 모여진 민주화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달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취지로 다시 2심 재판을 하라고 판단한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예, 이제 투표 마감까지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그럼 이 시각 가장 떨리고 긴장하고 있을 각 후보들 표정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보들 별다른 일정 없이 자택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후보 자택 앞에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차례로 연결해보죠.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자택 앞부터 가보겠습니다. 이교 기자가 나가 있네요. 이 기자, 자택 앞 분위기 전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이재명 후보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인근 주민들과 취재진들이 섞여 있고요. 인근 주지자들도 일부 모여들어서 자택 앞에서 이 후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요.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고 본투표 당일인 오늘은 선거운동이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대신 이 후보는 SNS를 통해 투표로 대한민국을 살릴 골든타임이라며 투표 동력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잠시 후 나올 출구조사 결과와 이후 개표 상황을 지켜보다 선거 결과 윤곽이 나오면 민주당 개표 상황실이 있는 여의도로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유세에 동행하지 않았던 부인 김혜경 씨도 함께 이동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시점을 자정 전후로 예상하고 있는데 개표 상황에 따라서 더 빨라지거나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택을 나서는 이 후보의 모습이 언제쯤 취재진에 포착될지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계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자택 앞에서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예, 그럼 이번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자택 앞도 가봐야겠죠. 김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그곳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서울 관악구에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자택 안에 김문수 후보가 현재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곳 자택 앞에는 지지자들이 몰리거나 혼란스러운 상황 없이 비교적 차분한 모습입니다. 캠프의 참모들이 김문수 후보의 자택을 드나드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이 김문수 후보 측 관계자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오늘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자택에서 투표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 취재에 따르면 밤 11시까지 자택에 머물다 밤 늦게 국회 도서관에 위치한 선거 상황실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김문수 후보는 어젯밤 서울 홍대와 강남 일대에서 밤 늦게까지 거리 인사를 진행하며 선거운동을 마무리한 뒤 오늘은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SNS를 통해서 위기 때마다 나라를 바로 세운 건 늘 국민이었다며 투표 참여를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22일간의 짧지만 강렬했던 유세전을 마치고 곧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 후보의 대선 전략을 고스란히 담은 각양각색의 유세 현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정설민 기자입니다. 푸른색과 붉은색이 섞인 운동화를 신고 유세를 시작한 이재명 후보는 줄곧 국민 통합을 내세웠습니다. 화기장터에서 영호남 청년들을 함께 만나 동서화합을 강조했고 국민이 하나 되어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며 줄다리기 퍼포먼스도 선보였습니다.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필요하면 쓰는 거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이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방탄유리와 방탄복으로 정치적 탄압을 받아온 이미지도 함께 부각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야구 유니폼을 입고 유세에 나서며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다가갔습니다.
농부 차림으로 직접 이양기를 몰고 새참을 먹는가 하면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의 체육복을 입는 등 소탈한 모습도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 관식이 보호구만 입었지 뭐 방탄조끼는 안 입었죠. 저는 방탄조끼 없습니다. 부인인 설난영 여사와 딸 동주씨 가족까지 유세에 함께하며 가족적인 면모도 보여졌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을 벤치마킹한 흰 셔츠에 노타이 차림으로 유세 현장을 누볐습니다. 전국 대학가를 돌며 학생들과 함께 학식을 먹고 고시촌에서는 공시생들과 식사를 하며 핵심 지지층인 청년들의 고민을 경청했습니다. 고등들도 그럼 다들 걱정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취업이랑 군대. 네. 20일간의 짧지만 강렬했던 유세 열전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열린 선거인 만큼 21대 대선에서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어떤 발언들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혹은 거부감이 들게 했는지 후보들의 발언들 길기범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각 후보는 이번 대선의 의미를 내란 심판, 독재 저지, 세대 교체로 꼽았습니다. 김문수가 만약에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게 된다면 내란 속에 윤석열이 상황으로 되돌아와서 방탄 괴물 독재 여러분 이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민주화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마음으로 여느 선거처럼 네거티브 공세도 이어졌고 굳이 따지자면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도 김문수인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 앉았으니까 법인카드 쓸 일도 없어요. 죄 많이 지은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을 것이 아니라 감옥에 앉아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호텔 경제학부터 코끼리까지 후보들의 발언은 연일 화제였습니다. 이 동네에 들어온 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동네에 어쨌든 거래가 쫙 일어난 거죠. 이게 경제죠. 제가 선거운동하는데 그러면 제 아내 보고 당신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제 아내를 갈아치워야 됩니까 여러분?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유권자의 마음을 돌리는 실언도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벤지노는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좀 뽑았어요. 그 홍보 대사로.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22일 동안 치러진 설전에서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일지 곧 가려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대선 후보 배우자들의 지원 경쟁도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똑같이 전국을 누볐지만 유권자들의 호소하는 방식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이 내용은 정리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내내 동반 일정이 없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 사전투표 역시 따로 했습니다. 공식 발언도 자제해 대외적인 존재감은 약했지만 김 여사의 발은 종교계를 분주히 누볐습니다. 선거운동 첫날부터 조계종 중앙신도회 행사를 찾았고 이어 서울 명동성당, 충북 단양 구인사, 경남 합천 해인사 등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정치적 색채가 옅은 곳에서 사회통합 메시지를 전하려는 행보로 분석됩니다. 또 이 후보의 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일정까지 조율했는데 국정에 개입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는 정치적 동반자 이미지를 내세우며 유세장 전면에 섰습니다. 김 후보 역시 설난영이 곧 김문수라는 슬로건을 보탰습니다. 김문수는 깨끗합니다.
김문수는 정직합니다. 김문수는 유능합니다. 맞습니까? 붉은색 선거 운동복 차림으로 재래시장을 순회하고 직접 마이크를 잡을 때 대부분 김 후보와 함께였습니다. 연고지인 호남에서는 독자 행보가 눈에 띕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는 김 후보를 대신해 광주로 내려갔고 이어 순천에서도 바닥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 두 배우자의 호감도는 동률, 치열했던 내조 경쟁의 승자 역시 선거 결과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예, 이제는 각 당의 선거 상황실에도 이 선거 관계자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투표 마감 30분 남긴 지금 이 선대위 이끌었던 이 각 당의 선거 관계자들 연결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선거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막판까지 3표가 부족하다면서 낙관하지 않는 모습이셨어요.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까지 이재명 후보 우위를 보였는데 일주일간의 표심 변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까지의 전망으로는 큰 변화는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오늘 투표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3년 전 투표율을 이미 넘어섰고요. 아마도 80% 안팎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막판에 네거티브 선거가 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선거를 흑색 선전이나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 투표율이 낮아지게 돼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네거티브 홍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선거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네거티브가 통하지 않았다라고 네. 보셨는데 이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층 네네. 결집으로 인해서 막판 추격세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의 투표율을 넘어선 이 수치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주신다면요. 지난 이 대선에 비해서 약 2% 내지 3% 정도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2, 3%의 이 결집은 결국은 지난 6개월 동안 내란에 대해서 깊게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께서 마지막까지 표심을 모아준 결과라고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중 총괄본부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본부장님, 이 막판 여론조사까지 이재명 후보가 앞섰습니다만 이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후보의 막판 추격세가 무섭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여론조사 추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사전 투표에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를 많이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근데 결과적으로 투표율이 예년의 대선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을 보면은 계엄이나 탄핵으로 실망한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많이 투표장에 나가서 결집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의 결집과 또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추이가 우리 후보는 상승 국면에 있었고 상대 후보는 정체 내지 하강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전투표 이후에 여론조사 공포기간 이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여성노동자 학력 비하 발언이라든지 짐 노저스의 가짜 지지선언 발언이라든지 이런 변수들이 결국 투표에 반영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판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보수 결집을 이뤄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이번 선거에서 변곡점으로 꼽히는 장면을 하나 꼽아주신다면요. 우선은 우리 후보께서 이제 출발이 늦어서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중반전 이후에 세 번째 특히 토론을 거치면서 이 김문수라는 후보가 정말 경쟁력이 있는 후보구나. 김문수가 살아온 삶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하고 함께했다. 또 공직 생활을 하면서 성과를 낸 유능함이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알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진짜 탈행을 했습니다만은 알고 보니 진짜는 김문수다는 것을
우리 유권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고 또 우리 유권자들은 아주 현명합니다. 그 권력이 한쪽에 쏠리는 것을 늘 견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견제 심리가 작동해서 막판에 모두 투표장에 나가서 일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데 대해서 이것을 막아야 됐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옥 본부장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선출되는 후보는 내일 바로 대통령직에 취임합니다. 취임식도 간단한 선서식으로 이뤄질 전망인데요. 신임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부터인지 또 첫날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김경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선 결과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전체 회의를 소집해 개표 결과를 의결하고 의사봉을 3번 두드리는 순간 확정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만큼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됩니다. 개표는 내일 오전 6시를 전후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당선자 확정 시점은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일정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가 유력합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첫날 오전 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임식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원하면 현충원으로 가기 전에 이웃 주민들과 환송 행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취임식은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낮 12시쯤 약식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300여 명이 참석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취임 선서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취임식 전으로 야당 지도부, 오부 요인과도 인사를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면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하게 되는데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핵심 인선이 가장 먼저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1호 업무 지시와 주요 국정상 전화통화 등 본격적인 대통령 업무에 돌입합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예, 이제 투표 마감까지 정말 15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박빙의 선거였던 지난 대선은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양당의 상황실 표정이 비슷한 듯 다른 듯 묘했는데요. 과연 이번엔 어떨지 장가희 기자와 지금 상황실 표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먼저 기호 1번 민주당의 상황실부터 봐야겠죠. 선대위 출범 당시부터 메머드급 선대위 출범을 자랑했었는데 그 때문인지 상황실이 지금 꽉 찬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상황실을 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을 했는데요. 맨 앞줄부터 좀 살펴보자면 윤여준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강금실 선대위원장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정은경 선대위원장이 있고요. 그리고 김부겸 선대위원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좀 개표전이라서 그런지 좀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좀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면서 압도적인 승리 등의 표현은 삼가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택에서 개표 상황 그리고 출구 조사를 지켜보고요. 또 당선 윤곽이 드러날 때쯤 자택을 출발해서 국회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실도 살펴봐야겠죠. 국민의힘 상황실 역시 지금 관계자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국회 도서관에 개표 상황실을 마련했는데요. 지금 악수하고 있는 모습, 양향자 선대위원장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민주당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민주당은 굉장히 좀 차분한 모습이고 국민의힘은 지금 선대위원장들이나 이 캠프 모습이 조금 화기애애한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여준 선대위 본부장도 지금 황우여 본부장의 모습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이 파이널 유세 장소인 시청 앞에서 투표를 호소했던 이 한동훈 전 대표 모습은 현재 보이지 않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서울 봉천동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요. 11시쯤 자택에서 나와서 국회 상황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예,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동훈 전 대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고 개혁신당의 상황실도 살펴볼까요? 좀 차분한 모습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맨 중간에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뒤에는 전화를 하고 있는 김철근 사무총장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왼쪽에 얼굴이 조금 잘렸는데 이주영 선대위원장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개표 상황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차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요. 역시 동탄 자택에서 출구 조사를 확인하고 추후 상황실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출구조사 결과 그리고 예측조사 결과를 앞두고 있으니 마지막으로 각 당의 관전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부터 가볼까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요. 여론조사 공표가 가능한 기간 직전까지 민주당이 우세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대선에서 이 승리를 한다면 당 안팎에서 과반 득표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50%가 넘는 득표율, 임기 초 국정 동력의 크기와도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민주화 이후에 역대 대통령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50%를 넘긴 지지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51.55%,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41.08%,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48.56%를 얻었습니다. 다만 이 과반 득표를 얻기 위해서는 이 험지, 그러니까 부울경과 대구 경북 또 중도층의 표를 얼마나 많이 얻어오느냐가 관건입니다. 예, 과반 득표 여부가 민주당의 관전 포인트였다면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이 블랙아웃 기간에 좀 추격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 아들을 거론한 이후 계속된 파장, 유시민 작가가 설난영 여사를 향해서 이 학력차를 거론한 것, 그리고 이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의 이재명 후보 지지, 진위 공방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좀 고려를 한다면 국민의힘은 골든 크로스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본 투표율을 많이 올리게 된다면 이 본 투표율을 많이 올리면 역전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막판 보수 결집으로 골든 크로스를 이뤄낼지가 국민의힘의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개혁신당의 관전 포인트도 살펴봐야겠죠. 네, 개혁신당은 두 자릿수 득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득표율이 10%를 넘게 되면 선거비용 절반을, 그리고 15%를 넘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데요. 경제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요. 보수 정당으로서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두 자릿수 득표율을 이뤄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였습니다. 현장의 취재 기자 연결해서 달라진 분위기나 좀 상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경욱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이재명 후보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시간이 갈수록 많은 주민들과 지지자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데요. 조금 전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우위의 결과가 나오자 일대에선 환호성이 쏟아졌고요. 이 후보 자택과 같은 동의 한 주민은 창문을 열고 취재진을 향해 태극기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별다른 공개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자택에서 투표 상황을 지켜본 이재명 후보도 출구조사 결과를 접했을 텐데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SNS에 투표로 대한민국을 살릴 골든타임입니다라고 게시글을 올린 게 현재로선 이 후보가 낸 메시지의 마지막입니다. 이 후보는 개표 방송을 지켜보다가 선거 결과 윤곽이 나오면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 있는 여의도로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유세에는 동행하지 않았던 김혜경 여사도 함께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표 상황에 따라서 이동 시간도 유동적인 상황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나오는 모습 저희도 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계양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자택 앞에서 MBN 뉴스 이규욱입니다.
다음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있는 자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자택에 머물면서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현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관악구에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자택 안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자택 안에 거실에 불이 켜진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자택 앞에는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 함께 출구조사를 지켜봤는데 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에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조금 전 나온 출구조사 결과를 부인 설란영 여사와 함께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김문수 후보의 향후 일정은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 취재에 따르면 밤 11시까지는 자택 안에 머물다 밤 늦게 국회 도서관에 있는 선거 상황실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젯밤 서울 홍대와 강남 일대에서 밤 늦게까지 거리 인사를 진행하며 선거 운동을 마무리한 뒤 오늘은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SNS를 통해 위기 때마다 나라를 바로 세운 건 늘 국민 여러분이었다며 투표 참여를 적극적으로 호소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자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낮 기온 24도로 평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겠는데요. 하지만 남부지방은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경남 밀양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맑은 날씨 속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자나 양산 등으로 볕 차단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강원 지역에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이 16도, 춘천은 12도로 출발해서 낮에는 24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아침은 15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광주가 27도, 대구는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날은 갈수록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